내가 스터디에서 여러분들의 뇌가 스터디 되도록 하는 경남신문의 1타 강의 내가 스터디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내가 스터디 현타 오는 강사 경남신문 안기자입니다. 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독자님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사안을 저희가 대신 공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시행 반년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 한계점들은 입니다. 우선 간단하게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뭐냐? 이런 명칭의 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19년 1월 15일자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신설돼 직장 내 괴롭힘이란 개념이 법에 규정되면서 그 이름을 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편의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간단히 말해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게 골자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부당한 지시, 폭행, 폭언, 따돌림, 차별 등이 대표적인 괴롭힘 유형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누구든 그 사실을 사용자, 즉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등에게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신고를 받거나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한 것이 사실로 확인되면 사용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사용자 이를 어겼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됐습니다. 그리고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사항을 필수로 기재하도록 해놨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기존엔 직장 내 괴롭힘을 제재할 규정이 없었나? 그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도 사용자의 근로자 폭행, 부당한 인사조치, 임금 근로시간 관련한 괴롭힘 등에 대한 규정이 있었고요. 두들겨 맞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상해, 폭행 등으로 처벌이 가능했고 또는 말로 위협하거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할 때면 협박, 명예훼손, 강요, 그리고 성폭행, 성희롱 등이 발생하면 강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으로 이러한 처벌 등이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법들로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양상의 괴롭힘을 포함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 포괄적인 규율을 마련해 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됐고 오는 1월 16일이 되면 마침내 이 법이 시행된 지 반년째가 되는데요. 그간 시행 과정에서 여러 한계점들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자체조사라는 한계점, 그리고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체조사의 경우 앞서 설명했다시피 근로기준법에서 보면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내에서 자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법이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괴롭힘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자체 조치를 취하도록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라고 판단해버리면, 물론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해 김해 한 제조업체에서 일어났던 화장실 통제 논란, 이와 관련해 사측에서 자체 조사를 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밀양의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던 청년 노동자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을 했는데요. 유가족과 노동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망의 이유라고 주장했지만 해당 회사는 자체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괜히 피해 당사자나 또는 이를 목격해 신고한 제보자만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을 경우에 도리어 피해를 보게 될 경우가 생긴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직장갑질 119에는 사내에서 신고 처리를 부적절하게 진행하고 처리를 지연시킴으로써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신고도 잦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1차 사측의 조사를 거쳐야 하지만 이를 믿지 못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는 등의 조치를 함께 취하기도 합니다. 즉 애초 법안이 나올 때 생각했던 회사 내 자정 능력을 통해 내부의 폐해를 도려내자는 취지가
안 돼버리고 있는 건데요. 이게 꼬여버리는 대표적인 상황이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힌 가해자가 될 경우죠. 사장이 가해자인데 사장이 조사 권한과 조치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다. 가해자의 셀프 조사가 이루어진다.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제기해도 조사 권한과 조치 권한을 사용자가 모두 가지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어지는 문제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건데요. 우선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대상은 사용자로 한정되어 있는데요. 사용자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신고자나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했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이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더라도 명확한 회사의 부당 처우가 없는 한 조사가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실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후 지난해 12월 19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진정은 모두 1947건으로 이 중에 1341건이 처리됐는데 형사처벌 대상으로 검찰 송치된 건은 단 9건에 불과했습니다. 때문에 가해자 처벌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도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한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요.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는 2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등도 대표적인 사각지대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현행 근로기준법의 대다수의 규정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있던 관련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들로 포괄할 수 없는 직장 내 괴롭힘, 갑질 등에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생겼음에도 이러한 한계점들로 인해 오히려 신고를 했다가 나만 피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법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로감독관들의 직무 규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강의도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꼭.